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유 스페셜입니다. 우리가 얼마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얼굴 대할 때마다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너무 좋고 많아서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걸 자세히 이야기하려면 한이 없이 많은 일들을 행하고 계시고 또 형제자매들의 기쁨을 누리고 특히 수양회나 이런 모임을 통해서 얻는 구원, 기쁨 그런 게 커서 정말 우리 삶 속에 훨씬 더 밝고 복된 삶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분유 스페셜에 와서 영대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2월 둘째 주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한파의 끝자락도 지나가고 한결 따뜻해진 날씨와 함께 바로 어제부터 우리의 아름다운 별들 굿뉴스꽃 단원들이 준비한 2025 굿뉴스꽃 페스티벌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는 전주에서 전북 도민들에게 자신들이 품고 있는 감동과 기쁨을 아낌없이 선사했는데요. 앞으로 이어지는 공연 일정에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교인 일상께 보시겠습니다. 1년간 세계 각국에서 해외 봉사활동을 펼치고 돌아온 굿뉴스꽃 해외 봉사단원들의 발표에 2025 굿뉴스꽃 페스티벌이 2월 14일 전주 공연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굿뉴스꽃 페스티벌은 2024년 53개국에서 활동하고 돌아온 23기 단원들의 공연으로 첫 공연을 시작하는 전주에는 단원들을 응원하러 온 가족과 친구, 그리고 해외 봉사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굿뉴스꽃 단원들이 준비한 각 나라의 문화 공연이 차례로 펼쳐지며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었고 생생한 체험담이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아이와이프와 굿뉴스꽃 해외 봉사단을 설립한 박옥수 목사도 함께 단원들을 격려하고 관객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2025 굿뉴스꽃 페스티벌은 오는 3월 4일까지 전국 12개 도시와 일본 오사카에서의 공연을 이어갑니다. 지난 11일 화요일 기쁜 소식 대국교회에서 박옥수 목사 초청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주 볼리비아와 파라과이 선교 방문 기념으로 열린 이번 연합 예배에는 대구 경북 지역 성도들이 참석했습니다. 기쁜 소식 부산 대연교회 담임 김기성 목사의 기도, 이어서 이번 선교 방문에 동행한 기쁜 소식 인천교회 담임 박영준 목사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박옥수 목사는 이날 요한복음 11장을 주제로 죄사함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고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고, 대구 경북 지역 성도들은 이날 설교를 듣고 복음을 전할 힘을 얻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파라과이 지부가 2025 IYF 월드캠프를 마치고 영어 캠프와 월드캠프 후속 모임을 잇따라 개최했습니다. 미국 기쁜 소식 뉴욕교회에서 주관한 영어 캠프는 다양한 수업과 아카데미 활동으로 미국의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어 학생들의 인기를 끌었고 마인드 강연을 통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녁에는 월드캠프 후속 모임이 열려 월드캠프 자원봉사자들이 다시 한번 공연과 간증, 말씀을 나누며 행사의 여운을 나눴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부서별 봉사자 대표에게 수료증을 수여했습니다. 미얀마 기쁜 소식 양공교회는 미얀마 연방 기념일을 맞아 2월 12일 1일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미얀마 온 교회 성도들과 CLF 목회자들까지 약 1000여 명이 참여했고 그중 400여 명은 새로운 참석자들이었습니다. 오전 예배에 이어 오후에는 청년들을 위한 레크리에이션과 그룹 미팅 등이 진행됐습니다. 저녁 예배에서 양공교회 담임 김종호 선교사는 값없이 받는 죄사함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어려움 가운데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질 수 있어 행복했던 워크숍이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대만 타이베이에 있는 기쁜 소식 대만교회가 2025 동계 성도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 성도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관에 대해 배우고 교회 성도 100명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대만 기독 광야협회와 함께한 어린이 성경 캠프에서는 30여 명의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구원을 확신한 어린이들의 구원 간증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캠프를 함께한 광야교회 목회자 및 교사들은 앞으로 기쁜 소식 선교회와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제15회 대만 남부 겨울 캠프가 2월 7일부터 9일까지 있었습니다.
대만 기쁜 소식 가오슝교회가 주관하고 대만 기독광야협회 남부지역교회, 샘물은혜교회가 함께 캠프를 진행했으며 뉴욕 굿뉴스 신학교 출신 교육 전도사들의 초청으로 온 참석자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오후에는 독서 토론을 활용한 신앙 교제가 있었고 저녁에는 굿뉴스 신학교 신학생들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저녁 설교 시간에는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신앙에 대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오슝 교회는 이번 캠프에서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앞으로 함께 복음을 전할 것이 소망스럽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0일 기쁜 소식 강남교회에서 기독교 지도자 연합 CLF가 열렸습니다. 강남교회와 인연을 이어온 기성교회 목회자들을 위한 모임으로 축하 공연 후 강남교회 담임 박옥수 목사가 설교했습니다. 박 목사는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중점으로 성경 말씀처럼 마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설교 후에는 질의응답이 이어져 참석한 목회자들은 신앙과 복음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2월 8일 우간다 IYF 지부가 주말 아카데미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IYF의 주말 아카데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무료 교육과 신앙을 전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날 오리엔테이션에는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문화 공연과 졸업생 간증, 교사 소개, 그룹 교제, 김형진 선교사의 말씀 순으로 진행됐고 그중 졸업생의 간증은 아카데미를 통해 학생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기를 바라며 IYF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주말 아카데미를 통해 소망과 행복을 얻을 우간다 청소년들의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호주 기쁜 소식 타운스빌 교회에서 피지 수박교회 양운기 선교사를 초청해 성경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성경 세미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이라는 주제로 피지 교회에서 일어난 복음의 일과 양운기 선교사의 복음 강연을 전했습니다. 또한 기독교 지도자 모임 CLF, 성도 신방 등으로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타운스빌 교회는 이번 성경 세미나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알려줄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인천교회 대학부는 지난 2월 7일과 8일 춘천 숲체원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겨울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스포츠 리듬 트레이닝, 아이스 스케이팅, 마인드 강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통해 서로 교류하며 즐겁게 시간을 보냈고 캠프 주강사 장영찬 목사가 마인드 강연과 함께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학생들은 프로그램이 매우 유익하고 앞으로도 함께하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지난 9일 기쁜 소식 남대전교회 청년회가 1일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남대전교회 청년회는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나누며 복음의 일을 하고 싶다는 취지로 매월 1회 잡지 투머로우를 읽고 발표하는 워크숍을 진행하기로 계획했고 지난 1월 첫 워크숍 이후 두 번째 워크숍이 진행됐습니다. 앞으로 매월 진행될 1일 워크숍을 통해 청년 성도들의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해지길 바란다고 남대전교회 측은 전했습니다. 굿뉴스코 동문회 군산지부가 지난 8일 군산대학교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모두 다 함께라는 제목의 교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굿뉴스코 동문들과 유학생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IYF와 굿뉴스코를 홍보하는 자리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유학생들의 흥미를 끈 가운데 김진곤 군산지부장이 마인드 강연을 펼쳤습니다. 굿뉴스코 동문회 군산지부는 다문화 지원센터 발대식 후 지속되는 활동으로 외국인들과의 교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쁜 소식 인천교회가 지난 14일 구역 성경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행복 나눔 강연이라는 주제로 1구역부터 8구역이 연합으로 개최한 소규모 성경 세미나에는 70여 명이 참석했고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특별 공연도 있었습니다. 이어 유병호 장로의 간증, 그리고 인천교회 최용석 목사가 행복 나눔 강연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인천교회는 계속해서 구역별 연합 성경 세미나가 열릴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지난 2월 9일 저녁 기쁜 소식 남대전교회는 실버대학 개강을 앞두고 마인드 강사 역량 강화를 위한 마인드 강연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신학기에 사용할 교재 나를 끌고 가는 너는 누구냐를 중심으로 실버들의 눈높이에 맞춘 강의안을 작성하고 각각의 강연 계획을 세우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남대전교회는 마음의 세계를 배우기 위해 실버대학에 참석하는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강연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담에서 해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 물은 남자와 결박하여 예루살렘 잡아 오려 함이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지고 죽이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인데,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윗에게 여러 해당에 갈 공문을 청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9장 몇 페이지가 몇 줄이 못 가서 사울이 변화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는 변화받은 사람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 일일이 이야기를 못해서 그렇지. 어떻게 내가 죄 속에 살다 죄사함 받은 이야기, 죄사함 받고 어떻게 또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은 이야기, 그리고 또 죄사함 받고 난 뒤에 우리가 하나님 은사를 주어서 하나님의 섬긴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놀라운 겁니다. 저도 이제 저희들 교회 안에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한 분 한 분 보면 정말 감사하고 기쁘고 놀라운데, 저 사람 어떻게 하다가 구원을 받았을까? 이제보다 죄인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죄 사함 받았을까 생각하면 그게 너무 신기하고, 또 꺼짐없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나온다면 얼마 안 되면 죄 사함 받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사실 이거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은 다 죄인이라고 합니다. 목사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죄인이면 멸망을 당하는데, 그러면 그 죄인이라고 하면 교회를 다니는데 정말 매일 죄 사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죄 사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삶 자체가 다르고, 또 주님 우리 속에 살아 일하는 거 볼 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 세상에 옛날 구원받기 전에는 또 죄를 짓고 또 용서 빌고 또 죄를 짓고 반복이 되는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사해주고 벗겨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죄인은 죄인이 아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아직도 죄인이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아서 죄인이 아니고 거듭났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영원히 다 감사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고 귀한 감정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죽음이 우리 죄를 속했고, 우리 가족들의 죄를 속했고, 예수 죽으신 그 죽음이 우리 친척들의 죄를 속했고, 친구들, 우리 전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하도록 하나님이 너무 크고 엄청난 일을 하셔서, 참으로 예수 믿는 분들, 죄인이라고 안 하고 제사함 받아 기쁨을 사는 분들은 감사한 일로 늘 가득 찹니다. 저도 전에는 교회 다니면서 죄인이었기 때문에 뭘 죄 용서에다가 빌고 울고 막 밤잠 안 자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네, 참 안타까운 건 이런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다 교인들 전부 다가 죄인이라 그러고 죄 용서해달라 그러고, 교회 나오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고,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뭘 한 게 아니라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 죄의 형벌을 분명히 받으셔서 죄 사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속죄를 입어서 주님을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갈 거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데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제사함 받지 못하고 고통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제사함 받지 못한 그 사람들 받을 저주나 그런 걸 생각하면 너무 두려운데 정말 참된 복음을 깨닫고 죄사함을 받고 저희 기쁜 속의 선교회처럼 거듭나서 복된 삶을 사는 삶을 보면 더없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저는 10몇 살 때 저는 정확하게 연도 잘 기억이 안 되는데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내 죄가 사해진 걸 알았습니다. 그전까지 저는 죄인이라고 늘 죄 용서해 달라고 하는데 이제는 십자가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씻어진 사실을 발견하고 죄를 벗고 밝게 살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삶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제가 종종 집회 같은 데 가면은 죄인이란 분들이 많은데 그때마다 예수님의 피가 헛되지 않은 우리 죄를 사한 이야기를 하고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서 많은 분들 제사함 받는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 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제사함 받지 못하면 바로 연락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사함 받는 길을 성경을 통해 가르쳐 드리고 제사함 받고 밝게 사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특히 교회를 다니며 제사함 받으면 내일 죄 용서해 달라고 빌고 있는 부분들 정말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거듭나서 정말 기쁘게 주를 섬기다가 하나님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빕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2025) 파라과이 IYF 월드캠프 지난 팬데믹 이후로 약 5년 만에 열리면서 많은 청소년들과 정부 인사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습니다. 화려하고 다채로웠던 개막식, 함께 열렸던 CLF 포럼, 그리고 파라과이 대통령과의 이 만남까지 매 순간이 파라과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볼리비아 수크레에서 열렸던 2025 볼리비아 IYF 월드캠프를 마치고 그 열기가 파라과이의 수도 아순시온으로 이어졌다. 볼리비아 수크레에서 산타크루즈를 거쳐 아순시온 공항에 도착한 박옥수 목사는 곧바로 행사장인 파라과이 체육부 실내체육관 SND 아레나로 이동했고 그곳에서 시민들에게 큰 환영을 받았다. 팬데믹 이후 5년 만에 열려 더욱 반가운 파라과이에서의 월드캠프. 3일 저녁 개막식에는 파라과이와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우루과이 등 남미뿐 아니라 한국과 미국에서도 온 참가자들과 시민들 2천여 명으로 가득했다. 또한 파라과이 8개 정부기관의 후원을 받아 열리는 국제 행사인 만큼 릴리아 사마니에고 상원의원을 비롯해 여성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등 정부 및 정계 귀빈 50여 명도 자리를 빛냈다. 라이처스 스타즈를 시작으로 다채로운 문화 공연들이 이어지며 개막식의 분위기를 한껏 달궜다. 신시아 휘게레도 파라과이 여성부 장관은 존중과 사랑을 잃어가는 오늘날 사회에서 월드캠프가 우리를 하나로 잇고 청소년들이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만남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이어 상원의원 릴리안 사마니에고, 오스카르 루이스 곤잘레스 까네떼 국방부 장관도 파라과이 정부를 대표해 캠프를 주최한 IYF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Porque los jóvenes no solamente son el futuro, sino son el presente de cada uno de nuestros países que están presentes. Como Ministerio de la Mujer nosotros apoyamos este tipo de eventos, insistimos y motivamos a los jóvenes a que inviertan su tiempo en estas actividades, en el deporte, en la cultura. Y bueno, hoy realmente vimos una fiesta cultural de la región
y nos es de muy grata satisfacción ver esto. Los agradecimientos para el pastor es porque como ministro de Defensa de Paraguay reconozco la importancia de los valores en los jóvenes que son parte de la defensa nacional. Un joven con valores espirituales, con valores humanos, es un joven invencible. Es por eso que yo le expresé mi agradecimiento al pastor, porque él con su gran labor y con esta magnífica organización cultiva valores por todo el mundo. 그라시아스 합창단은 시민들의 열화 같은 성원 속에 개막식 무대를 꾸몄다. 테너 호세 아길레라와 소프라노 김혜진의 듀엣을 시작으로 플루티스트 장창대, 피아니스트 석승환이 감동의 배턴을 이어받았다. 혼성 중창 공연은 파라과이를 대표하는 곡들로 박수갈채를 받았다. IYF 설립자 박옥수 목사는 성경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강조하며 파라과이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가장 행복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그로 인해 파라과이도 바뀔 것이라는 소망을 나눴다. 개막식을 마치며 파라과이 국방부 장관은 파라과이 청소년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박옥수 목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IYF da esperanza de vida, de felicidad, y siento que estos jóvenes son una clara imagen de lo que es ser felices mediante actividades que tenemos en IYF, y eso nos pone muy feliz poder transmitir la esperanza mediante estas actividades que tenemos. Siento que desde que conocen IYF, los jóvenes pueden ser felices, conocer lo que es la esperanza y conocer la palabra de Dios. Le llena el corazón de felicidad, como dijo el fundador de IYF. 이번 월드캠프 기간 박옥수 목사는 여러 귀빈을 만나 면담했다. 그중 훌리안 곤잘레스 씨는 2021년 암투병을 계기로 박옥수 목사에게 복음을 들었다. 그때 직업도 유지하고 복음의 일을 했으면 한다는 약속과 치유에 대한 믿음을 얻은 훌리안 곤잘레스 씨는 그 약속대로 암 치료를 끝내고 현직 형사 판사로 재직 중이다. 이날 박 목사와 다시 복음 교제를 나누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며 기뻐했다. Explicado, entendí perfectamente lo que me dijo, ya que lo que él me ha dicho está todo en la Biblia, de manera de que estoy muy liberado, muy agradecido de todo lo que me dijo el pastor. Sí, como le digo, de verdad, luego de escuchar lo que me dijo el pastor, es lo que también está en la Biblia. Mi corazón está liberado de todos mis pecados. 그리고 4일 오후 파라과이의 산티아고 페냐 대통령이 박옥수 목사를 초청해 면담했다. 경찰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대통령 관저로 이동한 박 목사는 대통령과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이날 면담은 파라과이와 한국, 양국 간의 협력과 청소년 교육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고 박 목사는 IYF의 마인드 교육을 소개하며 세계 각국에서의 현황과 함께 파라과이에서도 이 교육을 펼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교육부 장관과 청년부 장관 등 동석한 정부 인사들도 마인드 교육에 대해 활발하게 질문했고 특히 산티아고 페냐 대통령은 박옥수 목사의 교육 철학과 프로그램이 파라과이 청소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청소년들을 위해 협력할 의지를 보였다. 이날 면담을 계기로 파라과이 정부와 IYF는 앞으로 청소년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계속 교류하며 청소년 교육 분야에서의 성과를 기대하게 됐다. 월드캠프가 열린 2월 3일과 4일에는 기독교 지도자 연합 CLF 포럼도 진행됐다. 이웃 국가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에콰도르 등에서도 모인 목회자들 총 400여 명이 함께했다. 박옥수 목사는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를 주제로 자신의 생각이 아닌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설명하며 죄사함의 복음을 전했다. Y yo siempre decía que era un pecador. Pero leyendo la Biblia
La Biblia dice que soy justificado. 모두 다 죄를 보면 하나님과 이르시 못하더니 Por cuanto todos pecaron están destituidos de la gloria de 그리스도 Dios. 예수와서 구속으로 완전 Siendo justificados 하나님 gratuitamente por 값없이 su gracia 의롭다신 모든 자들. mediante la redención que es en Cristo Jesús. Así es. De que realmente ya somos justificados y ya no podemos llamarnos hoy pecadores, como realmente muchos hijos de Dios hoy tenemos en nuestra mente, de que aún seguimos siendo pecadores, de que todos estábamos destituidos de la presencia del Señor, de la gloria de Dios, pero que fuimos justificados por Cristo Jesús, entonces nuestros pecados ya fueron perdonados definitivamente. Entonces hoy creo que es el momento en que nosotros tengamos que tener esta mentalidad de Cristo que puso en nosotros y entender de que realmente los pecados ya fueron borrados, ya fueron pagados a precio de sangre y hoy ya no somos pecadores a pesar. 4일 저녁 2025 파라과이 IUIF 월드캠프의 폐막식이 성대하게 치러졌다. 2천여 명이 가득 채운 S&D 아레나. 하원 의원과 청소년부 장관, 내무부 차관, 림피오시 시장 등 많은 귀빈도 함께했다. 월드캠프가 끝난다는 아쉬움을 담아 캠프 참가자들과 시민들을 즐겁게 하는 화려하고 다채로운 문화 공연들이 차례로 펼쳐졌다. 산티아고 알프레도 베니테스 카세레스 하원 의원의 축사. 그리고 이어진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무대는 그야말로 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특히 가장 큰 호응을 받은 무대는 혼성 사중창. 파라과이의 사랑을 받는 곡들과 마지막 앙코르 곡인 You Raise Me Up 무대에서는 기립박수와 환호가 쏟아졌다. 파라과이 내무부와 청소년부에서는 이번 월드캠프와 더불어 파라과이 청소년들을 위해 오랫동안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IUIF 설립자 박옥수 목사에게 공로장을 수여했다. Desde el Ministerio Interior acompañamos este emprendimiento, este evento, hoy por ejemplo este evento, pero ya estamos de cerca y también el gobierno nacional está muy preocupado en la contención de los jóvenes, en darle una dedicación y formar buenos ciudadanos, ¿verdad? Y es un gran apoyo, o sea, un gran colaborador o cooperador del gobierno nacional, la IAIF, para formar los jóvenes, para mantenerlos en el sendero del bien. Sabemos que contamos con IAIF y así también IAIF cuenta con todo el apoyo del Ministerio del Interior y siempre las puertas abiertas del Ministerio para cuando requieran cualquier apoyo vamos a estar ahí acompañándolos. 박옥수 목사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찾아오는 기쁨을 이야기했다. 요한복음 8장 간음 중에 잡힌 여자처럼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메시지. 그리고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죄사함을 주셨다며 그 사랑을 전하길 당부했다. A través de este campamento hoy que el pastor dijo que nosotros tenemos el eterno perdón del pecado, que a través de Jesucristo somos salvos y que por nuestras obras no podemos hacer nada, que somos de pecado, tenemos pecado desde Adán y que a través de Jesucristo recibimos el perdón eterno del pecado y que Satanás constantemente nos da el pensamiento malo y nosotros estando conectados con Jesús y con Dios podemos recibir la sabiduría constantemente y la fuerza que nos permite Dios, ¿verdad? Y yo estoy bastante agradecido con esto y que quiero expresar mi felicidad, que recibí tremenda alegría en este campamento y quería compartir con muchas personas más esta alegría. Muchas gracias.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펼쳐진 변화의 축제. 2025 IUIF 월드캠프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파라과이의 2025년. 이곳에서 청소년들이 꿈꾸게 된 밝은 미래와 그 미래를 이뤄가실 하나님의 사랑이 올 한 해 아름다운 열매로 돌아오길 기대해본다.
이번 IYF 월드캠프로 인해 파라과이 교회는 보다 더 행복하고 새로운 2025년을 맞이했습니다. 현장에서 보이는 수많은 청소년들의 변화와 기쁨 뒤에는 파라과이 정부 8개 부처 지원이 있었고 많은 자원봉사자가 함께하며 복음이 힘있게 전해졌습니다. 또한 대통령과의 면담으로 그동안 심어온 파라과이 청소년 교육에 단비가 내렸는데요. 오늘은 파라과이 기쁜 소식 아순시온 교회 한희용 선교사와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너무 감사합니다. 파라과이 가본 지 오래됐습니다. 네. 최근에 그 교회가 제사함 받고 건너는 일들이 있었죠. 예, 목사님. 예. 지난주에 가진 월드캠프를 통해서 정말 많은 파라과이 시민들이 또 자원봉사자들이 캠프에 함께하면서 복음을 듣고 너무 기뻐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파라과이 방문해 주셔서 저희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선교사님, 지난 팬데믹 이후로 5년 만에 열린 파라과이 월드캠프입니다. 그동안 정말 하나님을 기다려서 그런지 이번 월드캠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풍성하고 화려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정부 8개 부처에서 지지를 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도 이 부분을 생각하면 신기하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가장 큰 지원은 교육부와 국회의 지원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교육부 같은 경우도 우리가 문을 두드리거나 길을 개척한 게 아니고요. 2022년도에 목사님께서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잠시 파라과이를 방문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월드캠프는 아니었고 대통령 면담만을 위해서 다녀가셨는데요. 그때 그 전 대통령이죠. 이제 그분께 마인드 교육을 소개하셨고 그때 마침 마인드 교재가 스페인어로 출간이 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2022년도에 교육부 장관께서 대통령께서 교육부 장관에게 지시를 하셔서 교육부 장관께서 교육부 차관을 한국에 보내셨습니다. 마인드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과정이었죠. 그래서 22년도에 교육부 차관이 한국에 방문하셨고 23년도에도 작년 24년도에도 교육부 차관이 해마다 한국을 방문해서 박 목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부하고 우리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가까워졌고요. 그런 과정에서 교육부와 파라과이 IYF와 또 한국 IYF와 함께 MOU를 맺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캠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를 후원해 준 것은 교육부였고요. 그래도 이제 국회의 지지를 받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국회에 좀 접촉을 하고 싶었는데 페르난도 루고 전 대통령이 우리의 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었는데요. 그분께서 이제 정계 은퇴하시고 난 이후에는 국회에 우리가 이제 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만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는데 작년이 아니고 2023년도에 박 목사님께서 파라과이 교수님들 19분을 한국에 초대하셔서 한 달 동안 마인드 교육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파라과이에 돌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교수님 중 한 분이 이제 우리가 월드캠프를 준비하면서 국회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는 우리에게 소개를 해준 분이 누구냐 하면 동료 교수예요.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동료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의 아버지가 상원 의원이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을 계기로 해서 처음 이제 그 상원 의원을 그분을 바꼬바라는 분인데 그분을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너무 놀랍게도 그때 그분을 만나러 갔을 때에 이제 마침 이제 박영국 목사님께서 파라과이를 방문하셔서 집회를 해주시는 때였는데요. 이제 목사님과 함께 그 의원을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그 의원을 만나기 위해서 사실 상원 의원 잠깐 만나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바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잠깐 이제 그 사무실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분이 우리에게 와서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고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이분이 국회 내에 사회개발부라는 그 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위원회 위원장이신 겁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위원들은 국회의원들, 상원의원들이고 그 위원회를 운영하는 그 국장인 거죠,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IMF가 하는 일을 쭉 듣더니 그 우리가 하는 일인데, 그러면서 굉장히 관심을 이렇게 보이면서 그분이 이제 우리를 따로 이렇게 이제 사무실로 초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시고는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IMF가 이렇게 큰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국회의장에게 우리를 인사를 시켜주시고, 그러면서 국회에서 우리 캠프를 지지하는 성명서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국회에서 그 성명서를 받고 나니까 그 뒤로 우리가 이제 여러 관계자들을 이렇게 만났는데, 그걸 보는 순간 이제 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우리 포스터에 국회하고 교육부 로고만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 개의 로고를 보고는 국방부 장관께서도 아니 여기 저 우리 국방부 로고도 들어가야죠. 우리도 돕겠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로고가 들어가고 청소년부 로고가 들어가고 관광부 그다음에 또 문화부 해가지고 그 뒤로 만나는 족족 그러면서 여성부 장관도 만났는데 그분도 우리 포스터를 보더니 거기에 이제 많은 로고가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여기 여성부도 우리도 도울 테니까 우리 로고도 넣어달라 그러고 그러면서 너무 재밌게 그 뒤로 우리가 만나는 관계 부처 관계자들이 다 하나같이 장관들 차관들께서 로고를 넣어달라고 우리한테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8개의 로고가 우리 캠프에 후원하는 로고로 들어가게 됐고 그거를 보면서 또 많은 참석자들이 더 참석할 수 있었는데 이걸 생각해보면 너무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요. 사실은 뭐 제가 뭘 한 게 없고 목사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주신 것이고 역대 대통령들을 만나 주시면서 길을 열어주셨고 또 마인드 교육을 해주시면서 그 교수님들을 이렇게 얻게 해주셨고 그러면서 알고 보니까 목사님께서 파라과이 월드캠프를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크게 듭니다. 네, 하나님께서 파라과이 월드캠프를 너무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 파라과이 대통령과의 면담도 있었는데요. 파라과이에서는 이 대통령과의 면담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특별한 또 은혜가 있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도 생각해 보면 참 이렇게 신기한데요.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것처럼 2008년도에 페르난도 루고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서울을 방문하셨고 그때 파라과이 대사님 세페리노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목사님께 요청을 하셔서 합창단과 함께 가서 이제 그분 연회에 함께 하시고 처음 이제 만나시게 됐죠.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목사님 책을 읽으시고 2009년도에 박 목사님을 정식으로 파라과이에 초대하셔서 월드캠프를 대통령께 참석하셨고 그때 목사님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시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페르난도 루고 전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친구 사이가 되셨고 근데 재밌게도 그분이 그 정계에서 물러나신 이후에 다음 대통령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페르난도 루고 전 대통령께서. 그래서 그 루고 전 대통령 그 다음에 정권에 계셨던 오라시오 까르테스 대통령도 목사님께서 만나셨고 그 다음에 마리오 압도 베니테스 대통령도 만나서 목사님께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셨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4번째 대통령 그 현재 대통령은 산티아고 페냐 대통령이신데 이번에도 그 사실은 이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루고 전 대통령께서 정계 은퇴를 하시고 나서 어떻게 이분하고 우리가 이렇게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근데 참 재밌게도 그 대통령께 제가 이제 박 목사님을 소개하는 서류를 넣었습니다. 이런 설립자 목사님께서 파라과이 방문하시고 대통령께서 만나 주시면 앞으로 파라과이 청년들이 많은 이런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하고 이제 제가 대통령께 먼저 제안을 했죠. 그리고 나서 국방부 장관을 만나도 상원 의원을 만나도 또 여성부 장관 뭐 이렇게 만나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자기들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통령께 이제 다 옆에서 이제 다 같이 이야기를 이렇게 해준 거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대통령께서 목사님을 이제 만나시게 됐는데
이 부분도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이번에 그 산티아고 페냐 대통령을 만나셨을 때에도 목사님께서 마인드 교육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확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마인드 교육을 받으면 파라과이는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대통령께서도 큰 관심을 보이시면서 구체적으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께 어떤 과정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또 재정적인 부분은 어떻게 충당이 되는지 등등 해서, 그리고 또 이번에는 대통령께서 목사님과의 면담에 그 교육부 장관과 청년부 장관을 동석을 시키셨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대통령님의 의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인사치레로 목사님을 만나 주신 게 아니고, 이분은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이 마인드 교육을 실제 파라과이 청년들이 혜택을 받으려면 교육부가 움직여야 되고 청년부가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 장관을 그 자리에 동석을 시키셨고, 그분들이 직접 목사님과 의논하는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 교육부 장관, 청년부 장관에게 이 기술적인,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팀을 꾸려서 구체적으로 의논하고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시를 이렇게 내리셨습니다. 모임 마치고 나오시면서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러셨습니다. 파라과이는 마인드 교육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 마음에 너무 기쁘고 감사했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마인드 교육을 해오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앞으로는 파라과이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식적인 교육으로 마인드 교육이 되겠다.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파라과이는 마인드 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넘어가야 할 많은 산들이 있겠지만 파라과이 모든 학생들이 마인드 교육을 받는 때가 머지않아서 올 거라고 믿고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목사님 방문을 통해서 놀라운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셨고, 또 목사님께서도 분명하게 그 비전을 이렇게 보시고는 저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파라과이는 마인드 교육 되겠다. 네.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네, 너무 놀랍고 또 감사합니다. 이번 월드 캠프에는 또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하면서 또 복음을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것도 놀라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 월드 캠프에는 놀라운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처음 있는 일들도 많았고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자원봉사자들을 모집을 해서 워크샵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졌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IYF에 오는 학생들은 우리 교회 말씀 들으러 오는 게 아니고 이제 청년 활동, IYF 활동 프로그램이 재미있어서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막상 그들에게 성경을 펴서 다가가면 좀 경계하거나 좀 거리를 이렇게 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캠프 준비하는 기간에는요, 너무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워크샵 때마다 성경을 펴서 신앙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잘 마음이 이끌려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 너무 신기했던 게 뭐냐 하면, 아니, 이 사람들이 말씀 들으러 온 사람들이 아닌데 제가 분명히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경을 펴서 왜 신앙을 배워야 되는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를,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제가 진지하게 이야기하는데 거부하는 사람 없이 다 이끌려오고, 이제 제가 앞에서 이제 이렇게 말을 강연을 하거나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해보면 청중이 들을 때와 안 들을 때의 차이를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청중이 들으면 이 말씀이 들어가면 막 있는 것을 다 꺼내서 이렇게 나눠주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데, 워크샵을 할 때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보다도 막 2배 이상 1시간 넘게 말씀을 전하는데 자세가 분위기가 흐트러지지 않고 집중해서 마음이 쭉 이끌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준비 기간에 대부분의 자원자들이 다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월드 캠프에 와서 함께 했고, 실제 함께 한 사람들이 이제 한 350여 명의 자원자들인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월드 캠프는 그냥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도구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우리를 알지 못했던 그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월드 캠프를 준비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자원자들과 이렇게 복음 교제를 미리 하면서 제 마음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월드 캠프가 모두 마치고 또 바로 영어 캠프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또 영어 캠프는 또 어떻게 또 진행이 되었는지요? 예, 이번에 영어 캠프는 월드 캠프 바로 이어서 후속으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했고요. 사실 월드 캠프 마치고 나면 그 월드 캠프에 연결됐던 학생들을 또 다시 만나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미국 교회에 또 든든한 후원으로 테리 목사님과 또 랜들 형제, 또 박선우 형제, 디모데 심 형제, 영어 팀이 와서 우리가 2월 4일 날 월드 캠프를 마쳤는데요. 2월 5일 날 하루 준비하고 2월 6일부터 6, 7, 8, 9, 4일 동안이나 우리 IYF 센터에서 영어 캠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300명 넘는 또 학생들이 이렇게 와서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영어를 배우고 또 영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또 틈틈이 마인드 강연과 또 테리 목사님의 또 성경 공부 시간이 있는데요. 그 시간을 통해서 진지하게 이들이 또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또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영어 캠프는 박영국 목사님께서 파라과이를 2013년도에 방문해 주셨을 때에 센트럴 주에 있는 교육부 부장을 처음으로 이렇게 만나셨어요. 그리고는 영어 교육의 중요성과 IYF가 하는 일에 그 프로젝트를 쭉 설명해 주시면서 그때 10년 동안은 영어 캠프를 해주겠다고, 영어 교육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연장선상으로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2월 달부터 제1회 영어 캠프가 시작이 돼가지고 2025년까지 됐고요. 10년이 이제 지나는 시점이지만 제 마음에는 아마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앞으로 영어 캠프가 또 월드 캠프 못지않는 복음 전하는 또 훌륭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함이신데,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만 하고 내 죄를 사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늘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도 혹시 이 방송을 듣는 사람,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계시면,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지만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을 확신을 믿음으로 죄에서 벗어나는 귀한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다는 많은 분들 다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한 걸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하는 나라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네. 파라과이 대통령과의 면담, 그리고 파라과이 정부 8개 부처 지지 속에서 월드캠프가 열렸다는 것, 이제는 국가적 행사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놀라운 파라과이 월드캠프 소식을 전해주신 한희용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어제는 전주에서, 오늘은 천안에서 군유스코 페스티벌이 있었는데요. 다음 주는 대전을 시작으로 군유스코 페스티벌 전국 공연 투어가 시작됩니다. 반짝이는 별들과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군유스 스페셜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